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책을 찾아야 할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분위기와 전략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수도권에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뉴욕 시장도 테슬라 이런 건 잘 갔지만 약간 쉬는 모습이고 우리 시장도 오늘은 뭔가 활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냥 국지성 호우죠. 네. 미국은 쨍쨍한데 저희는 네. 비 오고 있는 모습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달렸다고 지수가 좀 올라갔다고 시장이 강세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차원 쪽에서 오늘 딱 이슈를 잡은 게 안 가는 종목 특집이더라고요. 마음 아픈 종목 특집. 네. 내 계좌 왜 이래? 이런 쪽의 대표적인 섹터인 것 같아서 그걸 일단 좀 찾아는 보는데 이게 뭔가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조선방산을 봤잖아요. 네. 너무 잘 가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제 소외되신 분들이 저도 이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지수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고 있는데 정작 소외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인가? 예,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거고 또 네.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발목 잡으니까 계좌가 확 못 들어서는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소외받고 지금 힘든 업종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나 바이오 참 저도 답답한데 네. 자 일단은 바이오 쪽을 제약 바이오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는 그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나 기술 수출하거나 계약 FDA 이런 이슈가 있는 것들은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결국엔 트럼프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발목 잡힌 것 같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게 솔직히 별거.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미국이 이제 어떤 가격을 통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기 때도 분명히 시도를 했었습니다. 약간 인하하는 거. 약간 인하한다. 그래서 거의 이제 미국하고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인하를 통해서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메디케어라고 하는 쪽들 그리고 또 하나 공보험 쪽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보험,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있는데 미국은 공공보험. 그렇죠. 미국에는 사보험이 있습니다. PBM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보험과 메디케어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보험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기서 그걸 관여 못한다 그러면 어르신들부터 그리고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65세 이상 들어가는 공보험 쪽의 성격들 약한 전체 시장의 한 30% 차지하는 메디케어 쪽들을 이제 또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약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사보험 쪽들 건드리고 거기다가 또 지금 나오는 메디케어 쪽 건드리겠다라는 차원 쪽에서 이거를 압박을 통해서 약가를 인하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은 정부는 맨 뒤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번 약가 인하나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이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메디케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1기 때 우리 약가 인하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행정명령을 했어도 제약사들이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게 이거 말이 되는 거냐?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걸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제동 걸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 넘어오면서 폐기됐습니다. 폐기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복되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하겠다. 곤조가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한번 하는 건 끝까지 하긴 하네요. 그래서 또 하겠다. 이런 쪽들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에 따라 얼마큼 이제 많이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약값을 낮추겠다는 건데.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습들이 많은데 그냥 부딪혀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통해서 약가가 많이 낮춰줄 거였었으면은 예전에는 매번 그러니까 오바마 때도 그랬었죠. 오바마 케어라고 한번 나왔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하겠다고 시도는 하는데 미국은 일단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인데 그럼 제약사 입장적으로 보게 되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R&D 비용이 들어갈 거고 거기 기간이 필요합니까? 그에 따라서 신약을 개발해서 FDA 통과까지 받아서 상용화를 시킨다. 그러면 그 시간과 비용까지를 감안한 가격들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서도 탈락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 로스가 나옵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가격을 이만큼 책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도 그랬고 이런 흐름들인데 그걸 역행하면서 마치 중국처럼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바꾸는 관점이 나온다. 이거는 법원 자체가 이제
제동을 걸고 또 제약사들도 다 소송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똑같을 겁니다. 결론은 쉽게는 못 될 겁니다. 안 될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주가에 작용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네. 결국에는 이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네. 트럼프가 어쨌든 처음에 강하게 때려놓고 뒤에 가서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뭐 약화되거나 이런 패턴으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네. 2년만 버티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2년 그러면 2년 사이에는 주가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제약 쪽은. 보니까 자 회피하는 섹터가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요. 경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힘이 없고요. 근데 이쪽과 관련된 쪽들은 또 이것만 뭐 대충 끝나서 행정명령 원래 끝나고 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른 제약사들의 반응과 함께 뭔가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아직까지 또 확대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은 그래 그거 한번 해놓고 그러니까 원래 의약품 관세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먼저 하고 의약품 관세가 뒤로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순서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거 하고 얼마나 격화되는지 한번 반응 좀 보자. 제약사들의 반응 보자. 네. 그다음에 내 의도에 안 따라와? 자 그러면 이제 관세와 그러면 함께 관세를 때리겠다. 네 그렇게 나오겠다라고 또 그렇군요.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길들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약사 다국적 제약사 로슈 같은 경우도 어제 보니까 기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조 단위로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들도 네. 만약에 약가 인하와 관련된 쪽들을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정책적으로 혼란을 일으킨다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는 제약사들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제약사 뭐 일라일리도 그랬고 머크도 그랬고 다 지금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쪽에 대한 약간 먼저 내 카드를 먼저 보여줬죠. 딜을 하겠네요. 네, 그걸로. 그런 쪽으로 보여줬는데 미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나 여기 못해. 한쪽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것도 타협되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한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죠. 그런 쪽에 대한 반응들이 지금 제약바이오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네, 어쨌든 트럼프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일단 1차로 약값 인하 정책으로 두들기고 네, 그 다음에 말을 안 듣는 이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은 관세를 매기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이 약값을 인하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제 두 가지가 다 거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는 약가 인하와 관련된 그러니까 약가 인하가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없는데 네. 그를 통해서 이제 빅파머와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이제 열심히 우리도 기술 개발해서 신약 인정받고 그거를 이제 미국으로 막 보내려고 수출하는.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경우들 특히 이제 관세 같은 경우가 이제 네네. 거기서 영향을 받겠죠. 근데 아직 안 정해지다 보니까 더 불안한 모습들이고. 네. 그러니까 즉 대상이 북미 쪽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최대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그럼 같은데 북미 쪽에 매출 많은 기업들은 어쨌든 좀 피해하는 게 당분간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경향을 네. 보게 되면 녹십자, 유한양행 그리고 또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상이 우리 가장 큰 시장 쪽에서 뭔가 포지션 갖고 이제 좀 어려운 건 신약 개발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돈 벌릴 일만 남았어. 네네. 라는 것들이 타격을 받는 게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전략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관세를 물고라도 미국에 가는 게 관세를 물고라도 지금 수출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관세가 너무 세니까 차라리 미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생산 기지를 만드든지 현지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은 그러면 일단 관세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재고를 팍팍 보내버려야겠죠 먼저. 그래서 그 법인 미리 쪽에서 쌓아두고. 미리 쌓아놓는 현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2년만 버티자. 네네. 네. 2년치 물량을 미리 갖다 쌓아놓고 관세를 이제 피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 변화가 이렇게 크게 또 나오지 않고 뭐 움직인다. 근데 네. 아마 10% 정도의 관세는 물을 각오를 하고 그렇죠. 봐야 지금 뭐 되겠다. 거의 기본으로 10%는 다 깔고 가니까 어떤 네. 업종이나 나라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게 되면은 최대 만약에 어떤 변화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또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10%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마지노선이죠 이게. 그까지는 약간 이익 훼손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감안하는데 주가는 그 이상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것만 끝나게 되면 변화가 나오겠지라고 대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저희가 불확실성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쵸. 얼만큼 정해질지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시장이 약간 좀 긴장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뭔가 타협이 나왔을 때 V자 반등을 할지 아니면 2차 전지처럼 트럼프가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포가 쌓여서 아예
소외가 될지 그런 네. 것들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알테오젠은 조금 더 어제 또 때마침 알테오젠이 뭐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알테오젠 쪽에서 우리는 이거 약값 인하해도 큰 영향 없다라는 의견인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딱 아주 정확한 답변이고 저희가 궁금한 쪽을 거의 다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쪽을.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어제 나왔던 내용들이 딱 그겁니다. 만약에 이제 약가 인하 때문에 뭐 이제 우리 해당 품목들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빅파마들은 그러니까 약가가 인하되는 쪽에 해당되는 품목들이 오리지널에서 한 13년 정도 되는 쪽들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신약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이게 이제 약가 인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신약 문의가 나와야겠죠. 네네네. 네, 그럼 지금까지 만약에 이어갔던 뭐 항암제 잘 팔리는 게 있다. 그러니까 뭐 머크사의 뭐 키트루다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지금까지 하게 되면 약가 인하 대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자꾸 내려 뭐 아니면 또 유무원의 압박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해당되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안 되겠다. 제형을 변경하는 겁니다. 제형으로 지금까지 IB 정맥 주사였다. 그럼 이제 SC 제형 쪽으로 주사 쪽으로 바꾼다. 아니면 또 나가서 경구용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게 되면 이 제형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신약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빅파마들은 지금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될 만한 돈 되는 품목들 다 빨리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제형을 바꿔버려서 네. 신약으로 승인을 받고 그렇습니다.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을 좀 피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도 거기에 기회를 같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제형 변경과 관련해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그쵸.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기다려보게 되면 우리는 또 빅파마들의 콜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 시장은 일단 불안해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또 릴리 빠지고 네, 엄청 헬스케어만 지금 엄청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받아서 왠지 불안한 겁니다. 게다가 또 시총이 좀 올라왔고 코스닥 쪽에서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그대로 노출돼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기본적인 논리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알테오젠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 좀 우려 중에 하나가 할로자임과 같이 또 붙었던 그쵸. 네, 그쪽과 관련된 특허 소송 네네. 쪽들이 그러니까 알테오젠으로 직접은 또 못해요. 네, 우에서 머크한테 건다는 얘기는 일단은 직접 붙게 되면은 만약에 그러면 소송 붙었다가 만약에 보상과 그 피해 보상까지 일단 정신적 보상 위자료까지 내놔라. 네네. 그렇게 되면 엄청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괜히 우에서 지금 머크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1차 결론들이 6월 말쯤 되게 되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머크도 급하죠. 이거 빨리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할로자임이 경쟁사 입장 쪽에서 그걸 붙는다.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해결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좀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래저래 막 붙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 가지고 좀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는 30만 원대 초반 정도, 그러니까 32만 원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총이 약간 18조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가 이제 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도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이제 버티는 기간 같고 크게 더 밀리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만약에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30만 원대 초반 정도는 지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뉴스 플로우 좀 보시면서 더 밀린다? 더 조금 늘려가 보신 게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네. 조금 더 심리적으로 많이 밀린 경향이 있는데 뭐 알테오젠 예를 설명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이 제약바이오들은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하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네. 네, ABL 바이오도 하반기까지 해서 지금 이번에 또 이제 성과 낸 것들, 그 GSK 쪽으로 뭐 4조 가까이 냈던 것들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성과를 냈고 앞으로 그들이 관심 많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데 게다가 또 이번에 또 학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유럽 학회는 이제 끝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암학회 같은 경우에서도 아스코 있잖아요. 아스코 있죠. 네. 예, 이런 쪽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고 이제 회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에서도 최소 한두 개 정도는 더 라이센싱 아웃이 될 가능성이 그래요?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발 맞춰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6월, 7월 달 그때쯤에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 본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먼저냐, 기대감이 먼저냐 그러게요. 안쪽에서 예 아마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밀려 있고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 오히려 반발력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중 관세 협상을 빠르게 했던 것처럼 트럼프도 빠르게 이번에 제약바이오 쪽에 입장을 선회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네. 또 제약바이오도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시간이 이렇게 됐네 벌써. 2차 전지도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가. 네. 2차 전지는 근데 2차 전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간단히 이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네, 예. 지금 또 삼성 SDI 다음에 이번에 또 포스코 퓨처엠도 유증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두 가지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유증, 부담들. 근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다들 지금 2차 물론 힘들죠. 근데 네. 힘드니까 증자하죠. 네, 그러니까. 힘드니까 증자하는데 돈 잘 벌고 있었으면은 내 돈하고 증자 금액도 이 정도만 그쵸, 할 수가 썼겠죠. 있겠고, 그리고 또 제3자로 나갈 수도 있겠죠. 우리한테 투자해라, 돈 벌어줄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업황이 안 좋을 때 나오는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요거만 그러니까 버티다가 이때만 잘 버텨나가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게 되면 네. 일단 그렇다고 여기서 V자로 업황이 턴을 딱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바닥권에 대한 인식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네네.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 많이 여류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CATL 벌써 홍콩의 상장이 내일인가 오늘인가 네, 내일 그쵸.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저희도 CATL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CATL 롱 한국 숏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쪽에서 2차 전지에서 더 CATL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돼서 주가가 만약에 낙폭이 커진다. 저는 그걸 기회로 삼는 게 그걸 오히려 기회로 보자. 단기 낙폭이 커지게 되면은 그거는 또 기회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가 2차 전지는 확실하게 보셔야 될 게 낙폭 커져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반등이 나와요. 근데 어정쩡하게 옆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게 되면은 하락 횡보하고 있게 되면은 거기서 막 물탄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는 두 번째는 네. 어제 나왔던 이제 IRA 그 네. 변경 초안 네네.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보조금 지급 올해까지 끝입니다. 내년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부담감이 좀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런 쪽에서 그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업체 입장으로 보게 되면 AMPC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2033년이 아니라 2032년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숨통은 튀어놓은 거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요즘에 또 그 AMPC 안의 내용 중에서 신재생을 계속 또 여전히 보조금 지급한다라고 네네네. 나오게 되면 와 이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쪽으로 나오죠. 그럼 2차 전지 업체들은 지금까지 전기차로만 봤습니다. 네네.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크려고 하게 되면 ESS가 같이 네. 동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ESS가 앞으로의 돌파구다 그런 이야기 최근 많이 나오는데 근데 당장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들어갈 만한 ESS로 들어갈 만한 LFP가 공급이 안 돼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쪽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북미 쪽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캐즘을 돌파한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ESS의 변화들을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고 네. 거기서 그러면 그거의 여파를 통해서 약간 이제 좀 연장되는 구간들이 나오겠죠. 그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는 아마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 나오면 미국 가서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네, 저도 그러니까 궁금해요. 한국도 뭐 운전 좀 우리는- 해주실래요? 이게 아니라 저도 이제 방송국 올 때 막 원고 쓰고 그렇죠. 그러면서 차 안에서 차가- 쓰시고 차 안에서 하고 졸다가 뭐 네. 침대가 됐다가 사무 공간이 됐다가 그러면 저도 바로 바꾸고 싶죠. 네. 그런 쪽에 대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확인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캐즘이 돌파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를 ESS가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그를 좀 확인하는 상황들 그걸 좀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아마 네. 하반기까지의 어떤 구간들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결국에 ESS가 본격적으로 LFP 만들면서 공급이 되면서 ASS 쪽에서의 매출이 잡히고 실적이 보이는 게 하나 중요하고 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그런 무인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게 더 많아지는 게 캐즘으로 극복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거쳐가야 될 관문이 많고 네. 그런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지쳐가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당장 여기서 뾰족하게 그래서 지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차 전지 사라고는 솔직히 이제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인 매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럼 내가 계좌에 2차 전지 쪽 한 절반을 갖고 있다. 네. 이거 뭐 거의 마이너스 50%돼 있다. 이거만 보고 있고 나머지 열심히 해봐야 계좌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쵸. 이럴 때는 내 매매 심리를 위해서 이거를 계좌를요 하나 더 뜨세요. 다른 계좌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보지 말자. 네. 2차 분리해서 전지? 거기다 놓으시고 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느니 그쵸. 차라리 거기다 놓아놓고 그러니까 주가 흐름들 보면서 그다음에 나머지 갖고 그러니까 약간 나머지 현금 갖고는 이쪽으로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느낌으로 해서 네. 이걸 열심히 그래도 운용해서 벌어놔야 그걸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또 물을 탈 수 있는 자금들이 나올 수 그쵸.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하시든가 아니면은
그것도 저도 싫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현금도 없는데 이쪽으로 다 100%인데라고 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네 30%만 잘라주세요. 손절해야 됩니까? 네, 30%만 잘라주시고 그걸 가지고 저 당신이 뭔데 내 손해 본 거 잘라라 말아 손해를 확정시키느냐라고 네. 한다고 하더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백강현 교수가 되셔야 됩니다. 네, 응급 상황입니다. 네, 응급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 잘라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해서 다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해야 좀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잘 안 가고 있는 답답한 업종 두 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 전략 시청자분들 참고를 잘 해주셔서 회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상승하는 업종, 상승할 것 같은 종목들 업종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